많은 분들이 음식을 무조건 냉장고에 보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저희 어머니도 유통기한이 지났더라도 막연히 냉장고에 있었다면 괜찮다고 그냥 드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하지만 단순히 냉장고만 믿고 보관하다가는 음식의 맛과 식감도 변하고 심지어 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이 만들어진다는 사실 아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대부분 잘못 알고 계시는 의외로 냉장고에 절대로 보관하면 안 되는 음식들을 알려드릴 테니 반드시 끝까지 보셔서 가족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냉장고에 절대 보관하면 안 되는 첫 번째 음식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익을수록 맛이 좋아지지만 금방 물러진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토마토를 사오자마자 바로 냉장고에 넣으시는데 되도록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토마토를 한 입 먹었을 때 뭔가 덜 달달한 느낌이 드셨던 적 있지 않으신가요? 바로 냉장고의 차가운 공기가 토마토 속 수분을 감소시켜 표면이 쭈글쭈글해지면서 당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토마토는 햇볕이 없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토마토는 수분이 많기 때문에 곰팡이에 민감해 쟁여놓지 말고 되도록 빨리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냉장고에 절대 보관하면 안 되는 두 번째 음식은 생닭입니다. 여름이 되면 몸보신을 위해 백숙을 해 드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건강을 위해 먹었다가 오히려 암을 유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특히나 집에서 생닭을 요리할 때는 캠필로박터라는 균을 조심해야 하는데요. 아주 쉽게 말해 조류나 가축에 존재하는 식중독균 중 하나로 섭취 시 복통과 두통, 설사, 구토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생닭을 먹을 일도 없는데 왜 문제가 되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캠필로박터균은 고기를 완전히 익히지 않고 생으로 먹을 때 감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요리할 때 완전히 익히신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사실 생닭을 냉장고에 보관할 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냉장고에 보관할 때 과일이나 채소에 닿거나 생닭을 씻다가 다른 재료에 물이 튀거나 생닭을 만진 손으로 다른 음식을 만질 때 주로 감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실제로 대전의 모 급식소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의 원인이 생닭을 씻는 과정에서 캠필로박터균에 오염된 물이 다른 음식에 튀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캠필로박터균은 증식과 생존력이 뛰어나 아주 적은 양에도 감염된다고 하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생닭을 냉장고에 보관할 때는 핏물이 나오지 않도록 밀폐용기에 담아서 다른 음식들과 닿지 않도록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저희 어머니처럼 이 음식 만졌던 손으로 저 음식 만지거나 냉장고에 아무 음식이나 대충 쑤셔 넣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모르면 정말 큰일 나니 꼭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냉장고에 절대 보관하면 안 되는 세 번째 음식은 마늘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무슨 음식이든 냉장고에 보관하시는데 특히 마늘은 항상 냉장고에 보관하시다가 썩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마늘을 함부로 냉장고에 보관하면 냉장고 안의 습기를 흡수하기 때문에 쉽게 변질되어 곰팡이가 생기기 쉬워지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마늘에 생긴 곰팡이를 무심코 먹거나 곰팡이 부분만 제거하고 먹을 때 몸에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늘의 곰팡이는 암을 유발하는 아플라톡신이라는 1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마늘을 보관할 때 보관 용기 바닥에 소금을 조금 깔아둔 뒤 키친타월을 깔고 그 위에 마늘을 보관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소금이 제습제 역할을 해서 마늘이 변질되는 것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처럼 아무런 주의 없이 마늘을 보관하는 분이 계시다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냉장고에 절대 보관하면 안 되는 네 번째 음식은 양파입니다. 양파에도 보관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꼭 가족분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냉장고에 양파를 보관하는 것은 최악인데요. 껍질을 까지 않은 양파를 냉장고에 보관하면 냉장고 안의 습기를 양파 껍질이 그대로 흡수하면서 양파가 금방 물러지면서 곰팡이가 피게 됩니다. 양파를 냉장고에 보관하라는 사람이 있던데 라는 분이 계실 텐데 그 말은 양파의 껍질을 제거한 채로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랩으로 감싼 뒤에 보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또 주의해야 할 점은 양파를 물로 씻는다면 양파 속으로 수분이 들어가 금방 썩을 수 있으니 되도록 씻지 않고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양파는 다른 음식과는 다르게 꼭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더라도 햇빛이 없는 서늘한 곳에 보관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럼 이와 반대로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야 하는 음식을 알려드릴 테니 지루하시더라도 꼭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야 하는 첫 번째 음식은 감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감자를 대충 사온 박스 안에 그대로 보관하시는 분들이 많아 놀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 어머니는 감자는 유통기한이나 보관법에도 별 생각이 없으신데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감자는 의외로 보관하기가 까다로운 식품이기 때문에 일교차가 높은 상온에 보관하는 것은 최악입니다. 또한 감자의 포도당이 고온에 노출되면 감자의 아스파라긴 성분과 결합해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을 만들어내는데요. 감자처럼 고탄수화물 식품을 100도 이상 장시간 가열할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물질인데 심할 경우 암까지 유발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감자튀김이나 감자칩처럼 튀기거나 굽는 온도가 높을수록 더 많이 생성되는데 전문가에 의하면 신장과 간의 독성을 유발하고 신경계에 염증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때문에 감자를 안전하게 드시기 위해서는 냉장고나 햇볕이 들지 않는 7도 이하의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야 하는 두 번째 음식은 계란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평소에는 냉장고에 보관하지만 자리가 없을 경우 그냥 상온에 두시는데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계란은 큐티클이라는 보이지 않는 보호층으로 코팅되어 있습니다. 계란을 겉으로 봤을 때는 껍질이 내용물을 보호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껍질 표면에는 기공이라는 10,000개 이상의 아주 작은 구멍들이 존재하는데요. 구멍을 통해 계란 내부의 이산화탄소가 밖으로 배출되지만 반대로 외부의 미생물이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는 신기한 현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란을 물로 씻을 때 표면의 보호층인 큐티클이 훼손되어 외부의 미생물이 내부로 침투하게 되는데요. 이때 각종 박테리아와 식중독균들이 침투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식중독에 걸릴 시 극심한 복통과 설사, 두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할 경우 혈액을 통해 중추신경계로 침투해온 몸의 두드러기를 비롯한 염증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세척란과 비세척란이 둘 다 유통되기 때문에 계란을 구매할 때는 세척란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세척란이라면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계란의 표면이나 내부가 세균에 감염되더라도 냉장고에 보관한다면 박테리아가 자라기 힘든 환경이기 때문에 상온보다는 냉장고에 보관하기를 권장한다고 합니다. 우리 집은 이미 냉장 보관을 한다는 분들이 계실 텐데 냉장고에서도 올바른 위치에 보관해야 한다는 사실 아셨나요? 많은 분들이 특히 계란을 문 쪽에 보관하시는데 문을 여닫을 때 계란에 전해지는 충격으로 인해 깨지거나 미세하게 금이 가게 됩니다. 따라서 계란은 반드시 온도 변화가 적고 충격이 적은 냉장고 안쪽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현재 구매한 계란이 세척란인지 모르시겠다면 일단 냉장 보관을 하는 게 좋으니 계란을 아무렇게나 보관하는 어머니가 계시다면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야 하는 세 번째 음식은 냉장밥입니다. 혹시 냉장고에 보관한 밥이 몸에 더 좋다는 사실 아셨나요? 밥은 수분을 제외하고 대부분 전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분은 빠르게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이 높아져 당뇨와 비만에는 치명적이라는 소리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냉장한 밥에는 저항성 전분이 생기는데요. 아주 쉽게 말해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바로 대장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일반적인 밥보다 혈당을 높이지 않고 포만감을 주게 됩니다. 냉장고에 8시간 이상 보관한 밥은 일반적으로 갓 지은 밥보다 저항성 전분이 5배 이상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밥을 냉동할 경우에는 전분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저항성 전분의 효과는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밥을 지은 후에 바로 드시지 말고 최소 5시간 이상 냉장고에 보관하고 전자레인지에 데워 드신다면 훨씬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야 하는 네 번째 음식은 들기름입니다.
기름에 대해서는 유통기한과 보관법을 신경 안 쓰는 분들이 많아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 어머니는 대충 가스레인지 옆 서랍에 보관하시는데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식물성 기름은 빛과 공기, 열에 노출되면 변질되기 쉽기 때문에 특히나 보관법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참기름에는 산패를 방지하는 리그난이라는 성분이 풍부해 상온에 보관해도 최대 2년 동안은 먹을 수 있습니다. 참기름을 냉장고에 보관한다면 침전물이 굳게 돼요. 구수한 맛과 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온에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들기름의 경우 산패를 방지할 성분도 없고 공기와 수분에 노출되면 빠르게 산패하는 오메가3 지방산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야 합니다. 간혹 참기름과 들기름을 똑같이 보관하는 분들이 많은데 들기름은 열과 빛에 민감해서 병을 신문지로 감싸서 빛을 차단하셔야 합니다. 저희 어머니처럼 참기름과 들기름의 구분이 없이 똑같이 보관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셔서 건강에 유익한 정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주위에 건강이 필요한 가족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거나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건강책임자였습니다.